수십 년 동안 중국과 북한은 미묘하고 암묵적인 협약을 유지해왔습니다. 베이징은 불안정한 이웃을 보호하는 대신 지역 안정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건들은 극적인 변화를 암시합니다. 중국의 인내심이 바닥난 것일까요? 이들의 취약한 파트너십이 드디어 금이 간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unraveling이 동아시아와 글로벌 무대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 답은 급변하는 세계에서 권력의 균형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재형성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침묵 위에 세워진 동맹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변화가 글로벌 질서에 충격파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1.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 북한이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했다는 보도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군을 지원하고 있다는 보고는 평양과 모스크바 간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발전은 나토, 한국, 일본 사이에서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북한의 주요 동맹국이자 경제 파트너인 중국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지역 안정성과 베이징의 영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에 집중함으로써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으며 지역 긴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토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동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북한 관계의 심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동아시아의 권력 균형에 영향을 미치고 글로벌 동맹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국제적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북한의 러시아와의 관계가 심화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양에겐 현명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더 큰 불안정으로 가는 걸음일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북한과 러시아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중국의 반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 베이징은 동맹국의 최근 행동에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을까요? 2. 긴장 신호. 중국이 물러나고 있다는 징후. 중국은 오랫동안 북한을 경제적, 정치적으로 지원하며 고립에서 보호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2024년에 중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은 크게 감소했으며 양국 간의 무역은 거의 5분의 1이나 줄어들었습니다. 더 엄격한 국경 검문과 비허가 무역에 대한 관대함 감소는 북한의 특정 행동에 대한 베이징의 불만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접경 도시들에 영향을 미치며 무역 감소로 인해 지역 기업들이 타격을 입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러시아와 같은 다른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도록 압박할 수 있으며 지역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더욱 높입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긴장을 해결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외교를 지원해야 합니다. 중국의 인내심이 줄어들고 경제적 유대가 약해짐에 따라 이들의 동맹에서의 균열이 더 깊은 지정학적 분열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북한의 행동이 중국으로 하여금 공개적으로 침묵을 깨뜨리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답은 동아시아의 취약한 균형에 극적인 변화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3. 침묵 깨기. 붕괴의 신호가 되는 주요 사건들. 중국-북한 동맹의 균열이 이제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동아시아의 지정학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2024년 초 북한의 미사일 시험은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냈습니다. 2024년 1월 평양은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이 시험을 지역 안정에 역효과를 미친다고 언급하며 이례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외교적 노력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2024년 3월 정상회담은 무역이나 안보에 대한 합의 없이 끝났으며 중국 협상가들은 북한의 핵 개발과 국경 안보에 대한 타협 의지가 부족함에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2024년 5월 북한이 중국의 국경 근처에서 러시아와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했을 때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베이징은 이 훈련을 불필요하고 불안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드문 공개 비판을 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와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중국의 우려를 무시함에 따라 지역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며 평양의 영향력이 모스크바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맹의 붕괴는 정부뿐만 아니라 불안정에 휘말린 농민,
상인,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에 기반한 참여, 평화로운 대화, 그리고 글로벌 협력이 필요합니다. 역사는 이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지만 과거가 이 불안정한 파트너십의 미래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탐구하기 전에 모든 청취자 여러분께 특별한 요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누르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을 위해 더욱 좋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4. 중국-북한 관계의 역사적 맥락. 중국과 북한 간의 긴장된 관계는 한국 전쟁에서 시작된 깊은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50년 중국은 내전에서 회복 중에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개입했습니다. 이 개입은 중국에 큰 비용을 초래했으며 최대 40만 명의 중국 군인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중국의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여겨졌으며 북한은 서방 세력에 대한 중요한 완충 역할을 했습니다. 이 개입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립했습니다. 북한은 중국의 지원, 군사적 지원, 정치적 지지를 의존하게 되었고 중국은 북한을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어 장치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는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북한의 고립주의 정책과 핵 야망은 종종 중국의 인내심을 시험해왔으며 이는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균형을 반영합니다. 오늘날 북한의 변화하는 동맹과 미사일 개발은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중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원했지만 이제는 지역 안정성에 도전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합니다. 중국의 중재적 영향력이 없어진다면 북한의 행동이 지역 긴장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배경은 동맹의 취약성을 강조하며 동아시아와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와 긴장 완화의 중요성을 부각시킵니다. 베이징이 불안정한 이웃을 지원하는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지금 이 취약한 동맹이 붕괴의 직전에 있을까요? 5. 경제적 함의. 중국 경제에 대한 부담. 오늘날의 글로벌 경제에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원은 점점 더 지속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지원과 국제 제재 준수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베이징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특히 국내 성장과 글로벌 무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23년에 무역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100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지만 팬데믹 이후 무역량은 감소하였고 제재는 중국이 유럽연합 및 미국과 같은 주요 파트너와의 기회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의 혁신, 기술, 국내 소비로의 전략적 전환은 북한 지원이 자신의 목표와 더 이상 일치하지 않게 만듭니다. 전문가들은 이 관계의 상승하는 비용이 베이징의 헌신을 도전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화된 북한은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거나 러시아와 더 가까워지는 행동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동아시아의 긴장을 증가시키고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국제 협력이 필요합니다. 중국이 우선순위를 재조정함에 따라 북한과의 관계는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하게 됩니다. 베이징이 외교적 줄타기를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최악의 시기에 중요한 동맹국에 대한 통제를 잃고 있는 것일까요? 6. 중국의 공식 입장과 우려.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접근은 지역 안정성과 전략적 이익 간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베이징은 국경에서의 평화를 유지하는 동시에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발전은 이러한 균형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했다는 보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리를 두었으며 외교부는 그들의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중립성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국영매체의 침묵은 베이징의 지도부 내에서 불안감을 나타냅니다. 분석가들은 북한과 중국 간의 신뢰가 줄어들고 있으며 평양의 모스크바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지역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2024년에 러시아와 북한 간의 방위 조약은 중국을 배제하는 성장하는 동맹을 강조하며 베이징의 평양에 대한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베이징의 불안감은 또한
새로운 냉전을 피하고자 하는 열망을 반영합니다. 미국의 정책이 이러한 긴장을 조장한다고 제안하면서도 이제 중국은 북한의 행동이 이러한 역학을 추가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시진핑의 공유된 미래 비전은 예측할 수 없는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시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추가적인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대화와 외교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집단적인 노력이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고 지역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중국이 오래된 동맹과 현대 경제적 야망 간의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시도가 더 큰 불안정으로 이어질까요? 7. 중국의 동맹과 의존성의 균형. 중국은 역사적 동맹과 경제적 관계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복잡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긴장이 증가함에 따라 베이징은 러시아 및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방과의 무역 파트너십을 보존해야 합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 협력이 증가함에 따라 이는 미국이 지원하는 한국, 일본 동맹에 대항할 수 있는 잠재적 블록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을 냉전 스타일의 권력 역학에 놓이게 할 수 있으며 이는 역사적으로 피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러시아 및 북한과의 파트너십은 전략적 중요성을 지니지만 중국의 필수적인 무역 연결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에 대한 가시적인 지원은 경제적 도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긴밀한 동맹은 지역의 안정성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중국의 안정화 역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면 베이징의 동아시아 내 리더십이 약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북한과 같은 동맹국과의 복잡한 관계를 관리하는 것은 시진핑의 공유된 미래 비전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이러한 균형을 이루는 것은 여전히 큰 도전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냉전의 형성을 목격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중국은 이 새로운 글로벌 권력 투쟁에서 어떻게 자리 잡을까요? 8. 긴장 고조 가능성과 전략적 동기.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 협력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냉전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역의 증가로 인해 모스크바는 평양의 중요한 동맹국이 되었으며 이는 중국과 함께 지역 역학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북한의 노후된 군대를 현대화하기 위해 군사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지원에는 첨단 무기와 기술적 전문성이 포함될 수 있다는 징후가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군사적 야망을 부추길 수 있으며 최근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이 그 예입니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발전이 국제 비확산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는 중국에게도 우려사항입니다. 전통적으로 북한에 대한 안정적 영향력을 행사해온 중국은 모스크바의 개입 증가로 인해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균형과 베이징의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러시아, 북한 간의 관계가 강화되면 동아시아에서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일본, 미국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발전에 대응하여 외교, 군비 통제, 대화를 우선시하여 지역의 안정성을 지원해야 합니다. 만약 중국이 북한 관리에서 진정으로 물러난다면 이는 동아시아를 어떻게 재편할까요? 평화로 이어질까요? 아니면 더 많은 갈등으로 이어질까요? 논의해 봅시다.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국가들이 편을 나누면서 이 새로운 세력의 정렬이 세계를 더 큰 갈등으로 이끌까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중국의 안정적인 힘으로서의 역할은 어디에 놓일까요? 9. 국제적 반응과 더 넓은 갈등의 위험. 러시아와 북한 간의 동맹은 글로벌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중국과 그 너머의 도전 과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북한 군대가 러시아에 있는 보고는 유럽을 동아시아의 안보 문제에 연루시킬 수 있으며 특히 대만과 관련하여 글로벌 긴장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중국은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파트너십은 서방의 영향을 반대하려는 것이지만 북한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 개입은 베이징이 주장하는 휴전과 평화적 협상 원칙에 도전합니다. 이는 동아시아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중국의 노력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상황은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관련된 행동은 중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폴란드와 같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개입을 하여 갈등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지역의 불안정에 대한 두려움을 더합니다. 중국은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우위를 점하게 될 경우 강화된 나토와 더욱 통합된 서방의 입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러시아와의 협력이 유익할 수 있지만 북한에 대한 의존은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갈등에 외국 군대가 개입하게 된다면 이는 불안한 선례를 남길 수 있으며 지역적 또는 글로벌 대결로의 확대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상황을 해결하고 추가적인 긴장을 방지하기 위한 외교와 국제적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은 언제까지 침묵하는 파트너로 남을 수 있을까요? 10. 북한의 전략적 재조정 징후. 북한의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는 동아시아의 지정학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를 나타내며 중국의 영향력에 영향을 미치고 지역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습니다. 2024년 북한과 러시아는 40건 이상의 교류를 실시했으며 이는 중국과의 상호작용보다 4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이들의 협정에는 경제협력과 군사 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러시아는 북한의 현대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중국의 전통적인 역할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변화를 자신의 영향력에 대한 중요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와의 동조는 중국의 평화와 협상 강조와 대조되며 이로 인해 두 나라의 관계가 긴장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발전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으며 러시아가 북한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역적으로 북한과의 교차 국경 무역에 의존하는 중국의 길림성은 경제적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러한 재조정은 대만과 남중국해에 대한 분쟁 속에서 이미 긴장된 지역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의 미사일 활동은 베이징이 안정을 유지하는 데 추가적인 도전을 제기합니다. 북한-러시아 파트너십은 동아시아의 권력 역학을 재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고 갈등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대화와 안정성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며 중국의 반응은 이 지역의 궤적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1. 지역 및 글로벌 안정성에 대한 함의. 북한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 개입은 동아시아 및 그 너머에서 중요한 순간을 나타냅니다. 모스크바에 대한 지원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평양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며 지역 및 글로벌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한국 반도에서 평화를 촉진하기 위한 중국의 수십 년의 노력을 도전하며 2050년대 한국 전쟁과 같은 역사적 긴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동이 더 광범위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중국이 피하고자 하는 결과인 제1차 세계대전의 동맹들이 어떻게 격화되었는지를 연상시킵니다. 한국은 증가하는 불안정성에 대해 우려하며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모색하고 있으며 잠재적인 아시아 나토에 대한 논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의 전략적 도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북한의 접근 방식은 중국의 휴전 및 평화적 협상 선호와 상충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베이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받는 국제적 압박을 가중시킵니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국내 경제 회복과 안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상황은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더 큰 개입은 취약한 권력 균형을 방해하고 양극화를 증가시키며 북한에 대한 국제적 조치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추가적인 격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화와 외교적 노력이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내린 결정들은 동아시아와 글로벌 공동체의 미래를 형성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 능력 증가는 단순한 지역적 우려가 아니라 글로벌 안정성에 대한 시한폭탄이 아닐까요? 12. 중국의 핵무기 확산에 대한 전략적 우려.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적 유대를 강화함에 따라 중국은 지역 안정성과 핵 확산에 대한 우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의 완충국가였던 북한의 행동은 이제 러시아의 영향을 받아 동아시아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베이징을 갈등에 연루시킬 수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 개입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합니다. 이는 중국의 전략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특히 중국은 전략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비확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과의 핵 개발에 협력하는 것은 중국에게 중대한 도전 과제가 되며 이는 글로벌 비확산 노력을 저해하고 베이징의 평양에 대한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북한과 러시아가 40건 이상의 외교 및 군사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는 중국과의 상호작용을 훨씬 초과하여 동맹의 변화를 강조합니다. 중국은 에너지와 광범위한 지정학적 협력을 위해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모스크바나 평양의 행동에 대응하는 능력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북한의 러시아와의 긴밀한 관계는 베이징의 레버리지를 줄이며 북한의 핵 능력 발전은 일본과 한국을 미국 방어 체계에 더 가깝게 만들고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핵 확산이 초래하는 글로벌 위험은 국제적 대화와 군비 통제 조치를 필요로 합니다. 중국의 향후 선택은 동아시아와 더 넓은 글로벌 환경의 안정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동맹의 변화가 연쇄 반응을 일으켜 주요 강대국들을 더 깊은 갈등으로 이끌까요? 아니면 외교가 여전히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13. 미래 시나리오. 변화하는 관계의 가능한 결과. 중국-북한 관계의 미래는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불확실합니다. 중국은 북한의 행동에 대해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고 있으며 평양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여 지역 역학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중국과 러시아 간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 북한이 소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베이징이 평양을 관리하기 어려운 도전으로 간주한다면 북한이 러시아와 더욱 가까워지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즉각적인 우려를 덜어줄 수 있지만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줄이고 지역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는 중국이 북한과의 동맹을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재건할 수 있지만 이는 중국의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더 넓은 목표를 복잡하게 만들며 국제적 비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시나리오는 북한의 러시아와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면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이 대응하도록 압박할 수 있으며 자원과 위험을 증가시켜 과거 지역의 갈등과 유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장 건설적인 결과는 국제 협력을 통해 북한을 외교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국, 러시아, 서방 국가들 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과거의 6자 회담과 같은 노력에서 성공을 거두는 것은 공동의 헌신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동아시아의 미래와 글로벌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불확실성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글로벌 지도자들의 결정은 지역이 갈등으로 나아갈지 협력으로 나아갈지를 결정짓게 됩니다. 많은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지금 세계는 동아시아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지도자들은 협력과 대립 중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14. 지역 및 글로벌 여파. 동아시아의 다음은 중국이 북한과의 동맹을 제고하는 것은 동아시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지역 권력 역학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 일본, 미국은 안보 관계를 강화하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확장하며 미국의 군사적 존재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과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습니다. 베이징의 중재 없이 북한의 행동은 긴장을 높일 위험이 있으며 이는 한국의 긴급 안보 회의와 일본의 집단 안보 요구와 같은 상황에서 드러났습니다. 다른 글로벌 강대국들이 개입할 가능성도 있으며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유럽 국가들은 더 엄격한 제재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나토와 유사한 동맹을 제안할 수 있지만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비판을 초래하며 지정학적 환경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기 위한 다자간 대화와 군비 통제 협정의 여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진화하는 중국-북한 관계는
동아시아의 중요한 순간이며 주요 지도자들의 결정은 이 지역의 미래를 형성할 것입니다. 핵심 질문은 이러한 도전이 더 큰 협력으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더 깊은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질 것인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을 꼭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내용을 가져올 것입니다. 다음에 탐구하고 싶은 나라에 대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영상에서 뵙겠습니다.